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혼자 살고 있는 만 68세 노인입니다. 요즘 친구가 공유해준 알베르토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잘 사는 친구들도 기초연금 받던데 에휴 저만 못 받으니 참 속상하네요. 혹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첫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2022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21만 명의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이고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1인 가구 58만 3,444원, 2인 가구는 97만 8,026원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이 35%로 확대 시행되면 1인 가구는 60만 684원, 2인 가구 114만 1,030원으로 상향돼서 1인 가구는 9만 7,240원, 2인 가구는 16만 3,004원의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급여 빼고는 모두 오르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두 번째는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부부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개인별로 월 10만 원씩 부부합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추가 지원한 20만 원은 소득 인정액에서도 제외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세 번째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 공제 비율을 50%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현재는 30%를 공제해서 70만 원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공제율이 50%로 상향되면 50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수급자의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일하려고 하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네 번째는 재산소득 환산제의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한다.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고 여기에 각각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소득 인정액에 산정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서 시가 2억 원, 공시가로는 1억 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계산해보면 소득은 없으므로 0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현재 살고 계신 빌라의 공시가 1억 원에 기본 재산액 공제 6,900만 원을 해주면 3,100만 원. 여기에 다시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1.04%를 곱하면 32만 2,400원. 이렇게 구한 32만 2,400원을 어르신의 매달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생계급여 58만 3,444원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 32만 2,400원을 빼주면 어르신께서는 매달 26만 1,044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고 계신 집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빼주니까 실제 받으시는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액 없이 58만 3,444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5번째는 주거급여 개선입니다.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상향하면 그만큼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주거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지금은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생활비나 생계급여를 쪼개서 내고 계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게 되면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 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서 현실에 맞게 기준 임대료를 재설정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차기 정부에서 5월 10일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모두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께서 가장 바라고 계신 정책이 빠져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계산 시 받은 만큼 100%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받는 금액만큼을 모두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 것이고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반지하에 새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들께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하는 차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베르토 선생님 말씀대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5가지 참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생계급여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약속했던 정책들이 모두 잘 지켜져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